자, 지난 강의를 요약하자면은 사실 지난 강의는 복습의 성격이 강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유, 꿈, 사랑이라는 그런 어떤 행복의 공식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열심히 쌓는데, 근데 이 행복이 마치 모래성 같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파도만 밀려와도 쉽게 사라져 버리곤 하더라.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복은 이 모래성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파도를 완벽하게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온전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저 파도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파도를 막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노트를 올린 것들 한번 얘기해 볼게. 내가 쌓아올린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참고 또 내일을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행복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하게 내 수업을 요약한 것 같아. 저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쩌면 저의 파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에게 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행동하면 괜찮을까? 이런 경우도 행복을 무너뜨리는 파도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 이번 수업을 들으며 내가 이때까지 행복하다고 느꼈던 감정들이 어쩌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해놓은 행복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생각으로 인해 생긴 일시적인 안정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찰이야. 그러니까 행복이란 감정이 정말로 나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충족해서 오는 감정인지 혹은 누군가보다 앞설 때 누군가를 이길 때 오는 어떤 착각이었는지 이걸 구분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겠지.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행복의 공식적 완벽하게 이룬 것이 없는데 사실 저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꼭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걱정 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행복의 공식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요런 얘기도 있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집이 풍요롭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 정도인데, 다른 연예인이나 잘 사는 풍족한 친구들이 돈이 많고 많은 걸 가졌다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에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겸손하게 행복하지 않은 척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똑같은 말들이 다르게 다가와서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공부랑 알바를 병행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데 돈이 다가 아니라니 어떡하죠? 맞아. 그런 혼란이 오는 거지. 저 지점에 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지? 어, 그래서 나는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쩌면 우리의 행복은 이걸 잘 쌓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삶에 오는 거대한 파도들을 막을 때 진정으로 오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게 내 생각인 거지. 자,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 내내 이 그림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랬지. 모래성과 파도. 그래서 이 수업은 이 파도의 정체를 분석해서 이게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논의하는 수업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나는 이제 두 개의 파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중에서 첫 번째 파도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 이 사건은 그러니까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좀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었어.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방에서 뛰어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심장이 빨리 뛰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하고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한테 다 소개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더 자세한 진술도 있고 뭐 심지어 어떤 뉴스 영상에는 이제 태환이의 실제 이제 사고 후에 육성 목소리 이제 막 자기 고통을 진술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는데 근데 그것까진 차마 너네한테 못 들려주겠더라고. 일단 내가 못 보겠더라고.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너네한테 왜 하냐면은 우리의 일상과 행복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그 파도가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생각을 해서 좀 너희들도 마음이 안 좋아했을 수 있겠지만 너희들한테 좀 보여준 거야. 우리의 삶과 행복을 망치는 이 첫 번째 파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악함이야.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타인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우리의 삶은 타인의 악함이 개입했을 때 굉장히 쉽게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크기의 악함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 타인의 악함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과 장치들이 깔려 있어. 자, 한번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 자,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 집에 당연히 문이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는 문고리가 있지. 문이 잘 안 열리게 해주는 장치. 근데 문고리가 단순히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문고리에 반드시 달려 있어야 될 장치가 있지. 그게 바로 뭐지? 잠금 장치. 세상의 모든 문, 모든 창문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어. 이게 굳이 왜 필요할까? 바로 타인의 악함을 막기 위한 거지. 왜? 자기 집이 아닌데 침입해서 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거든. 자,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어디 혼자 그 타지 여행을 갔어. 그래서 어디 숙박업소 들어가게 됐는데 이 문고리가 고장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안 잠겨. 문이 퍼 열려. 자, 우리는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절대 못 잘 거야. 타인의 악함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잠금 장치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만큼 불안함을 느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CTV. 우리나라 곳곳에 CCTV가 있어. 그거 왜 있어? 왜 굳이 사람들을 감시해? 좋은 거 아니잖아. 왜냐하면은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 타인의 악함이 발휘될지 모르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지. 타인의 악함을 막기 위해서. 자, 그리고 심지어 타인의 악함을 막기 위한 직업도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 혹은 법관들이겠지. 왜냐하면 정말 타인 악함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것을 통제하는 사람을 아예 두지 않고서는 못 견딜 정도로. 우리 길거리에 가로등 항상 있지.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왜 있어야 돼? 야간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악함이 더 손쉽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줄 수 있게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지. 타인의 악함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거를 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타인의 악함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주변에는 이거를 막는 장치들이 엄청나고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 초창기 때 내가 서울 건대 쪽 살 때 얘기였었는데 내가 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 기타 강사로 출근을 하고 아내는 매일매일 직장을 출근했었거든.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퇴근할 때마다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나가서 아내를 맞이해서 집으로 같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야.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타인의 악함이 우리 아내한테 다가올까봐 두려웠거든. 왜냐면은 그 버스 정류장부터 집까지가 좀 되게 으슥한 골목길이었어. 가끔가다 가로등도 막 중간중간 꺼져 있어. 그렇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정말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어떤 타인의 악함이 우리 아내한테 일어날까 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행복은 다 사라져 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타인의 악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타인의 악함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강력범죄. 아까 보았던 그런 황산 테러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겠지. 살인, 폭행, 강간, 또 이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었던 음주운전. 그 지난 학기에는 이제 그 사건을 예로 들었었는데 그 을왕리에서 어떤 한 가정에 치킨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음주한 두 남녀가 탄 벤츠가 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즉사를 한 사건. 이것 또한 그 사람들의 음주운전이라는 강력 범죄였고 타인의 악함인 거지.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범죄. 그치. 누가 우리한테 사기를 친다라든가 또 우리한테 친숙한 경제적 범죄는 그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핸드폰 사러 가서 그 눈탱이를 맞아. 그 중고차 사러 가서 눈탱이를 맞아. 아니면은 그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인 건데 어떤 타이어 회사에서 그 멀쩡한 휠을 교체하게 하려고 주인 몰래 휠을 휘어놓고서 아저씨 와보세요 이거 휠 갈아야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던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제 돈 주고 물건을 사고 싶을 뿐이야. 근데 우리의 돈을 노리는 타인의 악함이 경제적 범죄라는 형태로 우리를 자꾸 위협하고 있지. 시기, 질투, 집단 따돌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굳이 어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여기에 피해를 받았던 경험 아마 너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언어적 폭력, 그치? 요것 또한 그 위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집단의 악함.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 위에 예로 들었던 거는 어떤 그냥 개인의 악함이라고 한다면은 아예 하나의 집단이 이런 악함을 부릴 때도 있는 거지. 뭐 군대 내 부조리라든가 아니면 운동부의 폭행 사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하겠지. 어떤 사회의 경제 시스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기업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아니면 자신이 취했던 이득을 이랬던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빈곤함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국가적 크기의 악함도 있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 아니면 외교적 분쟁, 혹은 중국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역사를 뺏어가려는 시도들, 혹은 일본의 독도를 침탈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인간의 악함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전쟁이 왜 발생하지? 결국 그런 것도 누군가의 악함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처지를 봐봐. 북한에 있는 그 뚱뚱한 개 때문에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그리고 늘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나 끔찍한 거지. 그리고 이 가해자도 되게 다양해. 뭐 정말 모르는 사람, 뭐 아까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아니면 태완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아니면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 뭐 지인이 되었든 아마 부모님이 지인한테 큰 사기를 경험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도 있으시고. 저 사람만큼은 나에게 악함을 발휘하지 않겠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악함을 드러내기도 하지. 그리고 때로는 가족도 그 가해자가 되기도 해. 물론 가족이 정말 큰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작은 크기의 악함을 좀 뿜을 때가 분명히 있지. 그리고 가족한테는 우리가 기대치가 더 커서 그런지 거기에 더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가족이 하는 폭언, 아니면 가족이 나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어떤 꿈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바라본다든가 그것도 굉장히 상처를 받지. 혹은 어떤 직장 동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좋은 의미에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어떤 목표를 두고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막 악함을 발휘하기도 하겠지. 사실은 매일매일의 뉴스는 어찌 보면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내가 오늘 뉴스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해봤거든. 미얀마와 교역협정 중지, 민주정부 복귀할 때까지. 그치,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시끌시끌하지. 그러니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미얀마에 그 정권을 탈환하고 싶어하는 타인의 악함이 미얀마에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 미얀마 국민들의 모든 일상과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있지. 구미 3세아 또 반전. 이 사건은 그거지. 구미에서 3세의 여자아이를 집안에 방치해서 그대로 아사하게 만든 사건. 그러니까 이 악함의 대상이 우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셔츠 벗고 20년 전 흉터 이러면 증오 멈추겠나 울분, 이거는 그거야. 그 미국에서 벌어진 증오 범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을 향해서 그 증오 범죄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지. 그래서 최근에는 그 한인 사람들도 사망했었고 그 총격 사건 때문에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아시아 놈들이 싫어 이러고 와서 누가 갑자기 나를 죽이는 거지. 그 내 행복과 일상이 타인 악함 때문에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사건. 그 다음에 이것도 안타까운 사건이야. 석 달 동안 스토킹 당해. 그 어떤 여자분이 남자한테 스토킹을 당했는데 결국 그 스토커가 집까지 찾아와서 모녀를 같이 죽인 사건이 벌어졌지. 얼마나 어이가 없어.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냥 딸을 예쁘게 잘 키웠을 뿐이야. 근데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우리 딸이 좋대 막 찾아와. 좀 불안하게 살고 있는데 심지어 찾아와서 내 딸과 나를 죽여. 이게 참 얼마나 어이없는 타인의 악함이야. 1년 계약하고 한 달 뒤 해고돼도 말 못하는 알바. 그렇지. 어떤 젊음의 순수함, 어리숙함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노동력을 노리는 타인의 악함이 오는 거지. 아마 너희도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면은 정말 많이 겪을 거야. 진짜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뭐 보험 들라 아니면 뭐 자산 관리 해주겠다 뭐 정말 아니면 이상한 사기 뭐 보이스피싱 정말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임금 체불도 아마 경험할 거야. 나도 똑같이 경험했었거든. 우리는 그냥 내 삶을 잘 살고 싶을 뿐이야. 그냥 열심히 내가 노동해서 그냥 노동에 일한 대가를 받고 싶을 뿐인 거고 그냥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은 그냥 그걸 믿고 싶을 뿐이야. 근데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이렇게 순수하더라도 타인의 악함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버리지. 불 꺼진 화장실에 원생 가둔 교사. 아이는 트라우마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타인의 악함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 저항도 못하고 타인의 악함을 그냥 받아버리는 거지. 이런 류의 뉴스가 많은 날을 고른 게 아니야. 그냥 오늘 날짜 고른 거야. 한번 너희도 확인해봐. 3월 30일자 그 네이트 뉴스들이거든.
이런 뉴스가 매번 업데이트가 돼.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타인의 악함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 주변에는 수많은 타인의 악함이 있는데 만약에 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이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 근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어쨌든 행복하게 살면 되지. 타인의 악함이 있더라도 어쨌든 정말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그리고 내 꿈 이루면 행복하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행복의 공식, 소유, 꿈, 사랑은 사실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순간 이걸 탐내는 자들이 자신의 악함을 발휘해서 피라냐 떼처럼 달려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례를 정말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소유를 얘기해 볼까? 자, 내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어. 자, 그러면은 우리 흔히 농담반 진담반으로 로또 1등 되면은 뭐 하라 그래? 전화번호 바꾸고 해외로 튀라 그러지. 왜? 이제 좀 있으면 이걸 노리는 타인의 악함들이 막 달려들 테니까. 그 실제로 우리 부모님 지인 중에 한 달이 건너 지인 중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신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이 좀 되게 잘했어. 일가 친척들한테 돈을 다 나눠준 거야. 그래가지고 직계 가족한테는 1,000만 원씩인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촌들한테는 500씩인가 나눠준 거야. 근데 그 사촌 중에 한 명이 나는 왜 500 주냐면서 와서 이 사람을 찔러 죽였었어. 진짜 실제로 그 있었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타인의 악함이 들어올 때가 있다 보니까 이 소유를 쥐는 게 정말 좋은 걸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자, 그 다음에 꿈?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배우 조병규야. 근데 이번에 왜 이슈가 됐냐면은 학폭 가해자라고 지명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지. 어떤 사람이 조병규를 폄훼하기 위해서 가짜 학폭 미투를 했던 거야.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나는 꿈을 이루고 싶은데 못 이뤘어. 근데 쟤는 꿈을 이뤘거든. 그게 열받는 거야. 시기와 질투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자기의 악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악 물었던 거지. 그래도 이 사건은 다행히 옳은 게 밝혀져서 잘 끝나서 다행인데 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진 사례가 정말로 많이 있지. 자, 그 다음에 사랑.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행복하겠지? 자, 여기 누굴까? 모모랜드 주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비슷한 일을 겪었었어. 똑같이 학폭 미투가 있었지. 주희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주희가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그거를 이제 터트린 친구가 오히려 주희를 괴롭혔던 가해자였던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똑같은 거야. 나는 사랑 못 받는데 쟤는 사랑받거든. 그러니까 약 올라가지고 막 물어뜯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주희라는 친구는 그 학폭 미투가 아니었어도 악플을 좀 많이 받아. 왜냐면 외모 때문에. 그러니까 쟤는 내가 봤을 때 사랑받을 만한 애가 아닌데 그래서 나처럼 사랑 안 받으면 좋겠는데 자꾸 사랑받고 관심 받는 말이야. 그게 열받는 거지.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막 발휘하는 거지. 이 주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의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행복의 공식을 완성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약간 이게 자석처럼 작용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자석? 타인의 악함을 끌어오는 자석.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당연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될 일이 때론 나에게 저주가 되기도 하더라. 그런 거지. 근데 참 이 타인의 악함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완벽한 예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내려와. 좀 잡아줄까? 어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자. 똥누 잘 갔다 왔어요? 아빠, 아빠 근데 이거 뭐야? 어떤 거? 이거 그게 뭐야? 어떤 거? 가자. 왜?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네. 오늘 뭐 했어요? 몰라요. 뭘 몰라. 오늘 축구클럽에서 뭐 했어요? 슈팅. 슈팅 했어요? 드리블. 드리블 했어요? 똥누 놀이터 갈까? 오케이. 그러니까 노트에서 어떤 친구가 되게 심각하게 묻는 거야. 형은 안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어본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인 사랑을 잘 갖추고 있는데 그 친구가 보기에는 내가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맞아, 행복해. 특히 이렇게 노래랑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
제가 노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로 행복하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런 사건이 사실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애한테. 아니면 꼭 그런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조금 덜 끔찍한 형태로라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말이 웃긴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만큼 불안감이 커. 불안감의 크기가 그 행복감을 더 넘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행복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새벽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야. 이제 아침마다 새벽이를 여기다가 데려다 준단 말이지. 근데 데려다 주고서 앞에서 인사를 해. 선생님이 막 반갑게 인사를 하지. 그래서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는데 사실 마음이 늘 불안한 거야. 왜냐면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나는 모르는 거잖아. 물론 여기서 새벽에를 잘 돌봐줄 수 있겠지. 그리고 그럴 거라고 믿는데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 그에 반해서 뉴스에서는 매번 안 좋은 일이 자꾸 나오고, 그렇게 타인의 악함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아이가 다치거나 학대당하는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란 보장은 없거든. 그러니까 참 이 불안감을 달고 사는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 어찌 보면 저 어린이집 원장님도 억울할 수 있겠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원장님도 본인이 아닌 타인의 악함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의심 어린 시선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타인의 악함이 우리 삶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 자, 그래서 오늘의 인간이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물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좀 다운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힘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시작. 우리가 쌓은 행복과 일상은 타인의 악함으로 인해 쉽게 무너진다. 그치? 정말 허무할 정도로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봤지. 두 번째 시작. 세상엔 수많은 종류의 악함이 도사리고 있다. 그치? 뉴스를 보아도 아니면 주변을 보아도 정말 그 개수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함이 여러 가지이고 또 동시에 많이 있다. 그치? 다음 세 번째 시작. 행복의 공식은 오히려 타인의 악함을 불러오는 자석이 되기도 한다. 맞아,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가지고 과제를 내 친구들은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보면 돼요. 자, 타인의 악함으로 행복과 일상이 붕괴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지. 두 번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정말 내 남은 삶에서 이런 일이 겪고 싶지 않다 하는 타인의 악함은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타인의 악함을 막을 수 있을지, 좀 내가 생각하는 전략 아니면 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강 끝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이 악함 파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